그 글을 올리자마자 대대장님한테 전화 왔대요. 올리자마자.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뭐 좀 뒤가 구린 게 많아서 불안했던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게시판 초병근무 쓰고 계셨나봐요. 받았더니 대대장님이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제가 말년일 때 사단장님이 사단 홈페이지에 저 사단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연대 홈페이지, 사단 홈페이지, 뭐 군단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 좌상단에 이제 뭐 지휘관들 증명사진 눕기 따가지고 뭐 이런 사진 이렇게 눕기 딴 채로 달려있고 사단장과의 대화, 군단장과의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우체통 같은 느낌이에요. 편지를 집어넣으면 그 편지가 무사히 전달이 됐는지, 이 사단장님, 군단장님이 읽기는 하는 건지, 조치가 취해지긴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사단장님이 만든 게시판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 올라온 글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가끔씩 사단장님이 직접 댓글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좀 사단장 갤러리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뭐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막 뭐 야 오늘 사단장님 태극기 거꾸로 붙여놨던데 존나 웃기면 개추? 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소통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군대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익명성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 소속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뭔가 건의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최소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는 알아야 뭔가 조치를 취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부 고발을 하던 자신만의 소신 발언을 하던 목소리를 내려면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신분을 밝히는 순간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소대에 있는 마음의 편지를 달마다 다 꺼내가지고 막사 중앙 복도 벽에다가 대자보 마냥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마음의 편지 쓰겠습니까? 쓴다고 해서 100% 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썼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내부 고발했다가 오히려 내가 좆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단장 갤러리는 그렇게 사단장 게시판은 파리만 날리고 가끔씩 그냥 개 노잼으로 아부 떠는 글이나 올라오고 그래요. 뭐 누구 상사님 우리 보호관님 칭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보호관님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뭐 그런 개노잼 글 올라와요. 그러면 사단장님이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도 답글을 달아줍니다. 뭐 누구 상사 정말 고생 많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달아줘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런 훈훈한 그림이 아니죠. 우리는 뭘 보고 싶어요? 개 매운맛 게시물 하나 올라와가지고 부대 뒤집어지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게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장님도 그걸 원하신 건진 모르겠는데 그 사단 예하에 야 이거 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이거 사단장 갤러리 사단장 게시판 이용 좀 해라. 이 새끼들 나하고 말 섞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이 새끼들아?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했고 활성화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그거 어떻게 적냐고요. 불만이 없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죠. 불만은 존나 많은데 무서워서 못 올리는 거죠. 괜히 올렸는데 사단장님이 일십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뒷감당은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패기 넘치는 병사 한 명이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부대에 부당한 일을 고발하는 개씹 매운맛을 넘어서 캐롤라이나 리퍼 맛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요. 오랜만이 아니라 제 기억엔 처음인데 게시판에 진짜 매운맛 글이 하나 올라오니까 사단장님이 친히 댓글을 남깁니다. 댓글은 뭐 길게도 안 남겨요. 해당 부대 대대장은 사실 조사 후 조치 여부를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 줄 띡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따 짬 때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결하고 나한테 얘기해라 이거죠. 근데 그 꼴랑 한 줄의 여파가 존나 쩔어요. 부대가 뒤집어집니다. 그 부대가 뒤집어졌다는 건 인접부대라 하더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또 하필 코로나가 정말 한참 장기화 되던 시절이라 전방부대 사람들 여건이 진짜 거의 뭐 무간도급 생지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단장과의 게시판 효과 직방인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갑자기 그 뒤로 게시판이 존나 불타는 겁니다. 마치 이거 탕후루 잘 나가니까 전국에 탕후루 매장이 졸라 많아진 것 마냥 사단장 게시판이 불타올라요. 문전성실 이룹니다. 마치 저 100만 유튜버 채팅창 안 부러워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크고 작은 고발글들이 올라오던 와중에 드디어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개 매운맛
빠꾸 없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저도 하나 계획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진짜 개 노빠꾸예요. 이거는 내용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엔 간부가 올린 거거든요. 간부들의 자차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폭로한 겁니다. GOP의 경우는 차량을 운행할 일이 졸라 많아요. 근데 군용 차량, 포차라든지 두돈반을 운용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무분별하게 자차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 타고 그 산길을 졸라 다닐 소요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대가 이런 상황인데 기름값 줄 것도 아니면서 간부 자차 사용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그거 관련해서 대대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다. 뭐 대충 그런 글인데 간부들의 자차 이용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큰 문제죠. 근데 이게 제가 있던 부대에 그런 매운맛 글이 올라오니까 이게 개꿀잼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완전 개쌈 말년이었거든요. 부대에 어떤 태풍이 불든 저한테는 알바노입니다. 그 글이 올라온 뒤로 제가 추후 듣기로는 그 글을 올리자마자 대대장님한테 전화 왔대요. 올리자마자.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뭐 좀 뒤가 구린 게 많아서 불안했던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게시판 초병 근무 쓰고 계셨나봐요. 제가 탄약고 근무, 뭐 초소 근무 이런 건 들어봤어도 게시판 근무는 그때 처음 봤는데 바로 전화 왔대요. 받았더니 대대장님이 편의상 그 간부 이름을 홍길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길동 하사. 갑자기 사랑한대. 그러면서 뭐 올린 거 잘 봤고 진짜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대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초에 산악 오토바이를 어렵게 구해서 지급한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대대장이 이거를 뭐 지우라는 게 아니라 다 괜찮은데 이 부분만 어떻게 좀 수정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 중에서도 특히 한 부분이 좀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억양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기름값 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만 어떻게 좀 수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대대장님이. 통화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게시물을 올렸던 간부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그 친구 진짜 빠꾸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수정할 거냐라고 하니까 게시물 수정할 생각 없대요. 수정하라고 강요하면 그것도 올릴 거래요. 그 강요한 것도 올릴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진짜 제대로 노빠꾸죠. 근데 사실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간부 자차 사용은 진짜로 문제가 맞고 사단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라고 만든 게시판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데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빠꾸 없는 행동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대장님도 제가 있던 소초로 오셨어요. 중대장님은 그 당시에 새로 오신 분이었어요. 부대에 오셔가지고 바로 담배 하나 빨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홍길동 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길동 하사가 올린 게 뭐 그런 거 올릴 수는 있는데 이거 좀 골치 아프게 됐네 뭐 이런 식으로 푸념을 들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내지 못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못하죠. 약간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왜 실망했다 하는 거겠어요. 제가 쇼츠로도 올린 적 있는데 원래는 쌍욕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순화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골치 아프게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바뀌었냐. 당연히 뭐 차량이 더 지급된 건 아니고 중대 본부 간부들이 좀 바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대에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중본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뭐 즉각적으로 그게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최전방에서 그 간부의 자차 사용은 약간 고질병 같은 느낌이에요. 부대에다가 뭐 포차가 됐든 두돈반이 됐든 군용차를 더 제공하는 게 아니면 사실상 뭐 조치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소대마다 군용차를 한 대씩 더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포차가 됐든 두돈반이 됐든 GOP 한 개 대대의 소대가 중본 포함해서 10개가 넘는데 그럼 차를 몇 대를 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는. 아무리 사단장님이라도 1개 대대에 군용 차량을 갑자기 10대개를 더 제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약간 초급 간부들에게 있어서
초급 간부들은 진짜 완전 까놓고 얘기해서 좀 족밥 취급 당하거든요, 솔직히. 정말 완전히 진짜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초급 간부들에게 마음의 편지 같은 느낌으로 어떤 비장의 필살기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게시판이 없어졌겠죠. 왜냐면 사단장님이 100% 지금은 바뀌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휘관이 한번 바뀌면 새로운 지휘관은 이전 지휘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유지가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가볍게 읊조려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